조용한 일요일 오후 3시. 평범했던 그 집에 울린 초인종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든든한 아들 하나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군 전역 후 집을 떠난 아들. 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온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온 부드러운 단발머리, 조심스럽게 발라진 연한 핑크빛 립스틱,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화이트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의 네이비 스커트.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어머니가 알던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25년간 아들로 살아온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딸로 살고 싶어. 한마디에 얼어붙은 거실.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고 어머니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5년간 키운 아들이 딸이 되고 싶다고 할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부. 홀로썩이라는 이름의 도피. 자유롭고 싶어.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부모는 몰랐습니다. 2년 전 전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군대에서 더 남자다워졌을 거라는 부모의 기대와는 반대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놔도 예전처럼 우와, 맛있겠다 며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던 야구 중계 앞에서도 멍하니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아버지도 걱정이 됐습니다. 전역하면 더 씩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내향적이 된 것 같네. 그런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혼자 살아보고 싶어. 이제 어른이니까 독립하고 싶어. 어머니는 아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 독립심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아들의 표정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절망과 도피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던 날 아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쓸쓸히 말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아들이지만 혼자 사는 게 쉽진 않을 테니까. 응, 아빠.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언제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부모는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부. 끝나지 않는 기다림. 첫 달에는 하루 걸러 하루, 2달째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완전한 침묵.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거의 매일 연락했습니다. 엄마, 밥 잘 먹고 있어. 아빠, 일 많이 힘드시죠?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연락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에서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어머니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연락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습관처럼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점점 그 이름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어만 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아들이 좋아하던 송편을 빚으면서도
설날에 아들이 즐겨 먹던 떡국을 끓이면서도 정작 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하네. 회사에서 명절에도 일한다고. 어머니는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빈 방문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쓰던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청소를 하면서 아들의 옛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길에 아들이 좋아하던 붕어빵 가게를 지나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엔 아버지 손잡고 같이 사 먹곤 했는데, 신문을 읽다가도 저녁 뉴스를 보다가도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돈은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려고 해도 아들은 항상 괜찮다, 바쁘다,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림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걱정으로, 걱정이 체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부. 예고 없는 방문. 그날 그 문 앞에서 마주한 건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누군가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고 집안에는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어머니는 물기를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분명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깨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온 부드러운 단발머리, 세심하게 다듬어진 눈썹, 은은하게 발라진 베이스 메이크업, 조심스럽게 칠해진 연한 핑크빛 립스틱, 몸에 딱 맞는 화이트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의 네이비 스커트, 그리고 굽 낮은 검은색 구두까지. 3년 동안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어 눈을 깜빡여 보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조심스러우면서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아버지도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왔나? 하고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경직된 모습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누가 온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4부. 폭풍 같은 고백. 나 이제 딸로 살고 싶어. 2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거실로 들어온 그 아이. 아버지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미소, 그 목소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차를 우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 나 이제 딸로 살고 싶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커져서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아버지가 벌컥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 미쳤냐?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군대까지 멀쩡히 다녀온 놈이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25년간 키워온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들이야. 남자라고. 이게 뭔 헛소리냐? 3년 동안 어디서 무슨 이상한 짓을 배워온 거야? 그 아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잃은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격한 아버지의 목소리와 함께 거실을 채웠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아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부. 깊은 밤의 진실. 엄마, 난 25년간 거짓말하며 살았어. 아버지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모자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5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였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상했어. 내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여자애들처럼 치마도 입어보고 싶고, 긴 머리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애는 그러면 안 되라는 말만 들었어.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했던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 다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여자애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나는 오히려 그들이 부러웠어.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의 머리 스타일, 그들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군대였어, 엄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짓말을 해야 했어. 남자인 척, 괜찮은 척,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척.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 이런 나를 누가 이해해 줄까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실망하실까봐, 날 버리실까봐.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도 말 못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무서웠어, 엄마. 25년간 아들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가 날 버릴까봐. 그 순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이 왜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왜 혼자 살고 싶어 했는지. 어머니는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3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 품에서 그 아이는 25년간 참아온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6부. 갈라진 가족.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퇴근해서도 그 아이가 있는 공간에는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깊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25년간 함께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부부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정말 오래전부터 힘들었다면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신까지 왜 그래?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무슨 25살이나 먹은 놈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야. 이런 대화가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게 내 잘못일까? 차라리 다시 남자로 살아야 하나?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지금의 자신이 진짜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억누르고 숨겨온 진정한 모습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고통도 이해되고 남편의 마음도 이해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7부 세상이라는 무게. 그 집 아들 이상하다더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소문이란 참 무서운 법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집 아들 요즘 치마 입고 다닌다더라. 아니, 지금은 딸이라고 불러야 한대.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군대까지 다녀온 놈이. 요즘 젊은 애들이 이상해. TV에서 그런 거 보고 따라하나 봐. 어머니는 문 밖에 나가기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동네를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단골 슈퍼마켓 사장님의 인사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아드님 잘 지내시죠? 이런 평범한 안부 인사도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그 아이를 마주하면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보이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엄마만은 내 편이어야 한다는 애절한 바람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25년간 아들로 키워온 자식이 갑자기 딸이 되겠다고 할 때의 그 충격과 혼란을. 8부 어머니의 선택. 엄마,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늦은 회식으로 집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어머니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엄마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온 가족을 이상하게 만들고 내가 그냥 다시 남자로 살아야 하나?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고통, 3년간 혼자서 감당해온 외로움,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는 죄책감까지.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게 편할 텐데라고. 그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엄마,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 엄마 아빠도 힘드시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이상하고. 내가 그냥 없어지면 안 돼.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된 거야.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아니야, 얘야. 너는 잘못되지 않았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그 아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너는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야. 엄마는, 엄마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말과 함께 따뜻한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그 아이는 마침내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5년간 찾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그 순간 느꼈습니다. 구부, 아버지의 마음, 남편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그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25년간 키워온 아들, 첫걸음을 뗄 때의 기쁨,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자랑스러움, 중학교 때 반장이 되었다며 뛰어와서 안겼던 그 아이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가던 날의 뿌듯함.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놓쳤던 신호들도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남자아이들과는 달랐던 점들. 축구보다는 인형을 더 좋아했던 것, 거친 놀이보다는 조용한 활동을 선호했던 것, 사춘기 때도 다른 아이들처럼 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그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던 건 아닐까. 회사 동료가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많다던데요. 그냥 이해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10부. 작은 변화의 시작. 어머니의 선택이 집안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후 집안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고기 요리보다는 지금의 그 아이가 선호하는 가벼운 샐러드나 과일들을 더 자주 준비했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어디서 사온 거야? 시장에서 봤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그 아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밝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그 아이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새로운 이름 생각해봤니? 사실 생각해뒀어. 민지. 어떨까? 민지. 예쁜 이름이네. 민지야. 그 순간 그 아이. 아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11부. 이웃들의 시선. 하지만 세상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민지와 함께 시장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리하게 꽂혔습니다. 저게 그 집 아들이야, 딸이야? 쯧쯧. 부모가 얼마나 창피할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TV에서 이상한 거 보고 따라해. 이런 수군거림들이 어머니와 민지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더욱 숙였고 어머니는 그런 민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민지의 팔을 꼭 잡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내 아이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일 뿐이야. 그날 저녁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까지 그런 시선을 받게 해서. 아니야, 민지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12부. 아버지의 변화. 시간은 모든 것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민지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는데 민지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잠시 멈춰서서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하는 모습이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는 손길, 정리하는 방식. 그 순간 아버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아들 맞나? 하지만 동시에 아니지, 이제는 딸이라고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요즘 어때?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민지라는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힘들어해요.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3부. 첫 번째 화해. 작은 계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계기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몸살로 쓰러진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돌보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있어서 밤새 간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간병할게. 엄마는 좀 쉬세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는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해열제를 챙겨드리고 미음을 끓여드리고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 얹어드리고 마치 딸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세심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의 열이 내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아버지는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민지라는 것을 알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맙다. 아버지가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빠?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을지라도 자신을 걱정하고 돌보는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자신의 아이였다는 것을. 14부.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 가족의 지지를 받은 민지가 조금씩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를 얻은 민지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도 늘어났고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용기를 내서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하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너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상관없어. 친구의 따뜻한 반응에 민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지는 온라인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민지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15부. 새로운 시작. 1년 후,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 모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민지를 자연스럽게 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민지와 함께 쇼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쁜 옷을 골라주고 화장품도 함께 사고 진짜 딸과 엄마가 하는 것들을 하며 행복해 했습니다. 엄마, 이 색깔 어때? 예뻐.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행복하면 되는 거죠. 선배의 이런 말이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6부. 남은 과제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민지는 때때로 직장에서, 거리에서, 관공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적인 성별 변경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많은 서류와 절차, 그리고 사회적 시선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고,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이 말이 민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열린 결말. 계속되는 여행.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민지를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지 못해도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지가 상담을 해주며 하는 말입니다. 그날 밤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 집을 조용히 비췄습니다. 상처받았던 가족이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긴 여행. 그 여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전역 후 집을 떠난 아들.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온 딸 민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민과 갈등, 그리고 사랑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일까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모든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민진의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넘어야 할 산들이 있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길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으며 더 많은 가슴 깊은 이야기와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아요.